안녕하십니까. 종합시타마켓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41번 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또 많은 단어를 좀 골라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단어인 이 어미모를 좀 심도 있게 다양한 문헌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이는 이 글자처럼 이 마가 다른 체문과 결합이 될 경우에 이 상부의 글자가 써질 경우에는 이렇게 마가 써집니다. 이렇게 이제 상부 부분에 글자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부에 이제 글자가 써질 경우에는 글자가 이제 온전하게 이렇게 마가 써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윗부분이 좀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 다른 체문과 결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글자의 원리는 이렇게 이제 이 체문과 체문이 결합된 글자 속에서 어떤 글자가 결합되는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이 급선무이고요. 이 알파벳이 이제 써져 있는 경우는 좀 괜찮은데 알파벳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가면서 글자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에서는 또 발음을 표기하는 한자가 있으니 한자를 보면서 또 발음을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범어 천자문 58번에 보면은 이렇게 이 마타라고 되어 있죠. 마타라고 되어 있는 어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바나가리 글씨도 좀 잘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말을 써주시고 이제 마타가 거의 비슷한데 이 단음이냐 장음이냐의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타가 장음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장음의 표기를 해주시면은 이 마타 길게 발음해 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다른 이 범어 천자문 2번에서 보면은 번호는 똑같은데 이 마가 장음입니다. 이렇게 장음의 아가 있죠. 타도 이 장음입니다. 그래서 이 대바나가리에서는 이렇게 이 장음일 경우에 오른쪽 옆에 이렇게 내려주는 게 이렇게 내려주는 표기가 장음의 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의 장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와 타의 장음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실탐자에서는 이제 아까 써본 글자에다가 장음의 표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마의 장음의 표기를 해주면 마 장음을 해주시고 이렇게 타를 써주시고 또 장음을 해주시면은 마다 이렇게 장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국정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모가 이렇게 무로도 되고요. 이렇게 상성의 무로도 됩니다. 그리고 모로 또 이제 이 이응은 있지만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모로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와 무로 이렇게 육권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 범어 천자문의 801번을 보면은 이제 이 마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음이고 우발음이죠. 자, 이렇게 마 자, 단음의 우를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써주시면 마투가 되겠습니다. 자, 범당 소식에서는 아까 저 2번의 표기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똑같이 되어 있고요. 당번 문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당 소식과 이제 당번 문자의 그 표기가 범어 천자문의 2번의 범어 천자문과 이렇게 같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추측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마투는 또 이제 이렇게 또 똑같습니다. 이 범어 천자문에 있는 마투와 또 이렇게 당번 문자 740번에 있는 마투가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번 문자를 또 보면은 이 920번에 이렇게 마스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투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말을 써주시고 이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일반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 투를 이렇게 써주시면은 마스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갖고 같은 아래에 이 표기가 좀 약간 좀 붙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다르게 좀 표기된 것이 있다 보니 좀 스투 발음이 좀 쓰기가 좀 상당히 좀 그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글자가 이제 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자처럼 되어 있다 보니 이게 과연 마스투인가 아닌가를 스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한자의 그 발음을 보고 우리가 추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범어 장명의 616번에 보면은 이렇게 마타 아까 우리 써봤던 글자가 똑같죠. 마타오고 이제 이 사이부의 작품들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미모에 대한 글자가 마타 또 장어물의 마타가 되는데 이 실제로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이제 이 마트르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버마 대사전이라든지 범한 대사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트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특징이고요. 자 이렇게 말을 써주시고 장음에 표기를 해주시고요. 자 타를 써주시고 아래쪽에다가 별마다에 이렇게 르를 해주시면은 이 마트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훈문자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미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점이 있는 이 표기법이 좀 다른 책들과 좀 다른 표기법들이고요. 속칭, 모친을 속칭으로 모친이라 부르고 또한 이렇게 양으로 또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정조합에서 보면 이렇게 어미모로 되어 있고요. 똑같은 이 표기법인데 이 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가 훈몽자와의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상 29번에 이 어미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속의 발음으로는 이렇게 무가 이제 모로 된다는 뜻이고요. 어는 모고 이 종력 이렇게 이 계집여자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종력 회자 자식을 품고 있는 그 상형이라는 뜻이고요. 상형의 그 부모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아이를 품고 있는 그 형상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미 모자라는 뜻이 어미라는 뜻이고요. 이 전운옥편에 보면은 이렇게 어미 무로 되어 있고 부모를 뜻하고 이렇게 또 모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특별하게 이 어머니에 대한 이 진언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국이지, 불모 소설, 준재다란이경, 이 불공대사께서 쓰신 이 경에 이 불모심 진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모심 진언, 이 밀교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20권에 T20, 20권에가 있다는 뜻이고요. 번호가 1076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옴가마리어, 미마리어, 이 준니, 사부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경에는 이제 따로 이렇게 한자로만 표기가 되어 있지 실담자가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은 이렇게 보이는 이제 어제 만한 몽고 서번 합벽 대장전주를 보고 물론 이제 여기에도 이 네 가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만주 문자 또 한자 몽고 이렇게 이 티벳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실담자는 따로 없습니다만은 이 후대에 만들어진 이 신편 대장전주를 보고 거기에 있는 알파벳을 보고 이렇게 이 대바나가리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전주의 그 보면은 이렇게 제2투, 제5권, 제15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자에 이 제5권에 이 15페이지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문헌이 방대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 글자를 보면 이렇게 옴, 카마리, 비마리, 춘티, 스바로 되어 있고요. 이 일단 이 대바나가리의 그 표기를 보면 이렇게 옴, 카, 마, 리, 비, 마, 리, 춘, 티 이렇게 스바, 하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 옴자와 또 이렇게 이 리, 이 발음이 단음의 이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이 VI의 이 B와 BI의 B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 BI의 BA의 이 반은 이렇게 가운데가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똑같이 또 우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해주면은 이 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발음 있죠. 장음의 표시 스바하 할 때 여기 이 표기가 오른쪽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바나가리도 자주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 글자를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 실담자로 써 보면은 이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점을 찍어도 오음이 됩니다만은 이 대바나가리처럼 이렇게 앙월점을 표기를 해서 이렇게 표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옴, 칼을 써주시고요. 말을 써주시고 자 단음의 이니까 왼쪽에서 쭉 내려주시고요. 옴, 카마리 이 BA의 바니까 약간 배가 나온 것처럼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B 마 써주시고
이 추는 이제 보통 파도 모양에도 되는데 이런 표기가 또 사이브에 많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 나를 써주시고 타를 써주신 다음에 단음에 이를 왼쪽에서 쭉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춘티 사를 써주시고 바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래쪽에 날씬하게 내려주시고요. 자, 장음에 표기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또 하를 써주시면은 이렇게 옴, 카마리, 비마리, 춘티, 스바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대장전주의 이 작품의 이 글씨를 잘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 첫 번째의 아름다운 문자, 이게 바로 만주 문자입니다. 만주 문자를 볼 수 있고요. 이 두 번째로 한자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가 이제 좀 독특하게 이제 여기 글자처럼 이렇게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독특하게 써져 있는 한자의 표기법을 볼 수 있는 게 대장전주의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원고 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 문자도 잘 봐주시고요. 이런 이제 많은 문자들이 써져 있는 책들을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대장전주라든지 오치천문감에서만 좀 볼 수 있는 상당히 또 화이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로 이렇게 팁의 문자도 좀 잘 봐주시고요. 이 작품을 좀 매번 소개해 드릴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청나라의 이 대장전주가 써진 그 당시에 이제 동문은통이라는 책이 또 써집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이 티벳의 그 문자의 체계를 가지고 그 발음을 이 기준을 잡았던 것입니다. 만주 문자로 바로 이런 천체 문자라든지 많은 문자를 표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티벳 문자로 기준을 삼아서 만주 문자와 몽고 문자를 이렇게 표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옴 글자야 봤던 글자처럼 이렇게 옴이라는 글자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가 이제 카입니다. K의 카가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옴카. 다음에 마지요. 자, 마의 글자를 잘 보시고 이 네 개의 모든 글자가 이제 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레로 보시면 네지만 닙니다 해서 옴 카마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 bi의 비입니다 해서 비. 다음 글자 마가 두 번 중복되니까 이제 더 알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리도 마찬가지고요. 옴 카마리 비마리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에가 이 시유의 추. 다음 글자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는티죠. 이렇게 N자와 이렇게 이 는티를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글자가 좀 한자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걸 알 수가 있죠. 이 N자의 그 발음과 이 T의 그 발음을 글자를 한 번에 같이 쓴 겁니다. 독특한 표기법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사만 보이지만 이 글자 속에 이 바까지 글자가 들었다는 것을
이 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음의 표기까지 스바가 이 글자에서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하입니다. 하도 마찬가지로 장음의 하가 이 글자 속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에 여기 있는 이 대장존지의 그 작품의 글자를 가지고 또 지금 현대의 팁의 문자로 이제 구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글씨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씨가 써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옴의 특별한 표기, 또 이렇게 이의 표기들, 단음의 이는 이렇게 위에 표기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춘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 발음은 이제 우발음이죠. 그리고 이 스바할 때의 그 장음의 그 아의 그 음가를 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장음의 표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표기가 이제 이 아 발음인데 아를 더 넣어줘서 장음으로 이제 표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교 대사전에서 이렇게 불모심 진언은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국이지 불모의 이 내용에서 불모심 진언과 같다는 것을 이렇게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옴, 카마려, 미마려, 준니, 이 스부하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옴, 카마레, 비마레, 순데, 스바하라고 이제 알파벳 표기가 좀 약간 다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이바 단음의 리가 이렇게 레로 변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 BI의 이 글자가 여기서는 이제 VI로 또 장음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 또 특징이고요. 이 춘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슌대로 되어 있는 게 약간 발음이 약간 좀 다릅니다만은 전체적인 그 음가는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대바나가리로 옴, 카마레, 비마레, 슌디에 스바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귀명, 연화, 무구, 청정, 성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자를 이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이어서 보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귀명, 연화, 무구, 청정, 성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담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좀 글자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옴을 써주시고요. 카, 마, 리가 아니라 레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살짝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 발을 써주시고 이 장음의 이니까 오른쪽에서 쭉 내려주시고요. 말을 써주시고 또 똑같이 레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말에 다음에 자,
샤를 써주시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우를 써주시면은 슈가 되겠고요. 자, 나를 써주시고 이렇게 네모나게 써주면은 한 번에 이 는 데가 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자, 단음에 예 표시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따로 이렇게 써주고 좀 넓게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써주면서 이렇게 써주면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보통 이제 작품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많이 써집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요. 자, 스바하는 아까 써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바 장문에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옴 카마레 비마레 슌데 이 스바하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진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화이어거에서 보면은 이렇게 몽고의 그 부분입니다. 몽고를 보게 되면은 이 글씨가 이제 이 필사체로 이렇게 이제 글씨를 볼 수가 있고요. 이 글씨가 이제 이렇게 어미모자가 써지고 액객으로 써져 있습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이제 액객인데 이 발음이 이제 이 어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오체 성감을 연구한 학자들의 그 알파벳을 표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그 몽고체로 구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글씨가 써지고요. 이 오천문감의 표기가 당연히 이제 우리의 한글이 없다 보니 이거를 읽다 보면은 이게 에켄지 또 이켄지 막 이렇게 발음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제 몽어 유해의 그 작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어커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쉽게 이 알파벳의 표기가 어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몽어 유의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기로 이렇게 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지라고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표기법으로 이렇게 어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커와 어지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작품의 그런 이 발음의 그런 표기가 지금도 이런 작품을 감상하고 또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버마어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화이역에 나오는 버마어는 이 지금의 버마어의 전 단계의 이 고전 이 버마 문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고요. 어미모자가 써져 있고 이렇게 아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발음이 이제 이 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대의 이 버마 문자로 구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메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발음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거의 메이로 이렇게 발음이 된 거를 구글에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화이어거의 여진어 부분입니다. 이렇게 주르첸이라고 부르는 여진어 이렇게 이 작품의 글자를 보고 이 안드류 웨스트 쌤께서 이 제공하신 그 여진 문자의 그 폰트를 이용해서 문자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아름다운 문자, 여진 문자도 잘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어미모, 이렇게 X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김계종 선생님께서 쓰신 여진문 사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음가가 적어져 있습니다. 오닝으로 음가가 적어져 있고요. 이 어미모에 대한 글자를 이제 오치 천문감의 그 글자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의 또 한 천문감에도 봐도 이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학자들이 밝힌 이제 알파벳의 표기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기만 보고는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어니언지, 애니엔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 조선시대 표기법으로 이렇게 어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화이약어의 이 표기법, 이 팁의 문자랑 이제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가 되어 있고 문가로는 이제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팁의 문자로 현대 문자로 이렇게 구현을 시켜 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고요. 이 표기법은 이제 똑같이 오체 천문감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오리문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이약의 유오리문자를 보게 되면 유그르 문자를 보게 되면은 전통의 유그르 문자에 이렇게 이제 글자가 되어 있고요. 이 몽고 써진 거랑 좀 비슷한 게 좀 전통 문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 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가 어머니란 뜻이고요. 이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스페인의 이 여자들의 이름에가 아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머니라는 아나가 어머니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갑자기 그런 아나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또 아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중요한 아나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오치 첨감의 그 차카타이 문자에 나온 유글 문자로 되어 있지만 또 차카타이 문자를 보면은 이렇게 오치 첨문가메가 구현이 되어 있고 발음으로 이렇게 아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의 유그르 문자로 구현을 해 보면은 이렇게 아나라고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문자가 좀 변했긴 했어도 발음은 이제 똑같다는 걸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사문이라고 부르는 이제 페르시아 문자로 되어 있고요. 자, 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드가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발음의 그 문가가 이렇게 마달이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있는 나라다 보니 페르시아 문자는 상당히 지금에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드 페르시안의 쐐기 문자에 보면 이렇게 마타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마타라고 이렇게 왼쪽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들 페르시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달로 되어 있고요. 아마도 이제 이 읽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마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의 페르시아 문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달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제 워낙 이제 전통 있는 문자다 보니까 연구한 학자들도 많고 또 인터넷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운남태라고 부르는 이 파이라는 문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어미모자를 써주고요. 우리가 있는 지금의 이 글자를 묘라고 읽습니다. 묘라고 하는데 마라고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다일로 딕셔너리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음의 표기를 이렇게 아마도 이제 이렇게 예의를 두 개 써서 표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뭐다라고
영어로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십시오. 다음으로 화이어거의 이 파파이 문자입니다. 그래서 모라고 써지고 아까 똑같이 이 미아라고 써져 있죠. 아름다운 글자. 이 또 라오스 문자로 구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암스라고 부르는 이 태국의 문자 모 되어 있고 이제 맥으로 되어 있고요. 현대 문자로 구현을 해 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구현이 되고 뭐 라오스의 그 음가랑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발음의 이제 기호를 보면 볼 수가 있고 아마 같은 동남아시아권이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이어거에 우리 이제 조선관여거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글씨가 되어 써져 있고요. 어미모자 이렇게 이 한자로는 이제 앵밀 또 이렇게 또 밀자가 이렇게도 써지고 또 이렇게도 써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밀이지만 이 당신의 발음을 보면 이제 미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어미 어미모자 할 때 어미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라는 글자를 이렇게 두 가지로 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또 연구하신 우리 신태현 선생님의 조선고약고에서 보면은 이렇게 모를 써주시고 또 앵밀인데 이제 어미 이제 발음으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어미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 모 이 여기에 있는 이 한문의 음가를 모로 이렇게 이제 썼다는 것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처럼 이 계림류 사이에 그런 이제 이 원본은 아닙니다만은 이 필사본을 좀 그래도 구해서 확인을 해 보니 이렇게 모왈 요비로 적어져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한문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명 서한자전에서 좀 글자를 찾아보고 또 거기서 글자를 찾아서 안드레 스님께서 제공하신 그 서한문자의 그 폰트를 이용을 해서 이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네 개의 글자를 볼 수가 있고요. 이 글자가 이제 다 어머니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잘 봐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음이 이 서인데 우리가 읽을 때는 이제 서지만 아마 이제 시라고 중국 발음을 읽어야 되겠죠. 뭐더 이렇게 모 낭야라고 되어 있고요. 이 명달절로 되어 있습니다. 명달절이니까 이 이렇게 우리의 문가로는 이렇게 이제 말로 되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 마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이 음을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이 음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그늘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른 이제 글자를 보면은 이렇게 미라고 되어 있고요. 음이 이 뭐더 모 낭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글자는 몰배절로 되어 있고요. 음이 모, 낭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자의 이런 좀 더 큰 대사전을 좀 가지고 많이 좀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써져 있는 많은 그런 표기법을 또 이렇게 문자를 구현해 보면은 학문의 세계가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흠정요사어의 권일인데요. 거란 문자를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찾는 게 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대신 흠정요사어에서 한번 좀 따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만주문자로 되어 있고 또 독특하게 이렇게 한자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로 표기인데 이렇게 이제 가로로 보기 좋게 이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 발음, 여기에 있는 이 글자의 발음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나백묵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이 만주어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땅을 의미한다는 뜻이고요. 이 여기는 나분, 여기는 이 나겠죠. 이 나는 땅을 의미하고 이 앵묵이지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어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 71의 작에 보면은 이렇게 누알마 후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존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요 사이에 이 권 71을 찾아봤는데요. 거기에서 천조옴비 소씨라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인 돌골칠칭 황후 왈 가둔이라고 되어 있고요. 국어 여기에서 이제 국어는 만주어를 뜻하겠죠. 그래서 국어로 일컬을 때는 이렇게 다이길리라고 되어 있고요. 존칭왈 납앵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나어뭐겠죠. 그래서 이 글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사의 요 나라의 역사에서 이걸 또 설명해 준 이 흥정 요사 어회와 또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따로 이제 그 거란 문자는 따로 없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이제 청나라 학자들이 해놓은 그 만주 문자를 보고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의 그 문자에서 찾아봤는데요.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무트 이렇게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머더라고 되어 있고 또 이 아름다운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잘 봐주시고요. 또 이렇게 메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어머니 또 와이프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한청문감입니다. 한청문감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어미모자를 써주고 이렇게 무라고 되어 있고요. 당신 이제 대륙의 발음 무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발음은 모고요. 이제 이 아름다운 이 만주문자 어녀 이 청의 주를 보게 되면은 또 다르게 일컬을 때 일론에 이렇게 어머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앵묵을 이렇게 이제 어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오치천문감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학자들이 밝혀놓은 그 알파벳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녀와 어머 이 글자를 볼 수가 있고 이제 어머 글자는 모친 라는 글자이고 또 이 어머의 글자를 오치천문감을 보고 구현을 해봤습니다. 구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써집니다. 한천문감에는 따로 이 어머라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치천문감을 보고 이렇게 구현을 한 것이고요. 이 동문 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모친으로 되어 있고 언역 이룬 어머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이제 만주 문자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 따로 찾아놓은 그 글자를 가지고 구현을 해봤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멍어유에도 마찬가지로 몽고 문자가 없지만 오체 천문감을 이용을 해서 또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친, 어커, 이룬, 어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커와 어지를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 명나라의 학횡 선생님이 저술하신 이 자고라는 책을 써서 이 고의사자라는 이 대목인데요. 약간 이제 의심스럽고 비슷한 글자들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상당히 좀 독특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글자를 보고 이 세 개의 글자를 구별하기가 좀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부모를 뜻하는 이렇게 모자와 또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 음이 무다는 이렇게 이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음이 관입니다. 이렇게 관자를 잘 봐주시고요. 이런 이 문자학 책을 많이 보다 보면은 우리가 좀 이 한자를 보는 그 실력들이 좀 많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육서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또 의문에 관련된 책들, 문자학, 소학류의 책들을 많이 읽어봐야 우리가 또 이 문자학에 또 더 기초를 더 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좀 다양한 좀 글자를 어미모에 대한 글자를 좀 찾고 싶어서 좀 찾아보던 중에 이 동문천자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봤더니 이렇게 명나라의 왕이성 선생님께서 쓰신 작품인데요. 이 어미모자를 써주고 이렇게 이 막보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의 이 미음의 발음과 그 다음에 보의 그 발음을 합하면은 이렇게 모가 되겠죠. 이게 반절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 유자, 자지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인이 이렇게 이제 자식이 있는 자를 칭할 때 어미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목약, 기를 목자가 되고 또 이 유, 운, 동, 운과 똑같다 뜻입니다. 운이 똑같고요. 이 역, 다르게 또한 음이 미로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소전체로 이렇게 글씨를 이제 써 주셨고요. 종력 이렇게 계집자를 따르고 글자에서 이 자식을 품고 회자 형 자식을 품고 있는 형상의 글씨이고 또 이렇게 양적가슴에 이렇게 또 독특하게 이렇게 글자 특징이 있다는 뜻이겠죠. 양이우여 이 무자랑은 부동이라는 뜻입니다. 무자 부동 무자와는 같지 않다. 여기 위에 있는 글자 마찬가지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자와는 같지가 않고 이 상견무학 이 상수라는 거를 보아라. 어디에 있는 거? 이 무자 여기 있는 이 무자의 아래에 이게 책이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무자의 아래쪽에 보면은 그게 상세하게 이 서술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어미모에 대한 글씨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이 작품을 좀 구현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은 보여주는데 그래도 좀 상당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십시오. 십체 천자문보다도 더 글자가 많습니다. 고금 성림에서 보면은 제 27권에
이 동안역어 부분입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이 계림유사가 좀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요비로 되어 있고, 이 고려의 계림유사왈 방언의 이 모왈 요비라고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이 아미로 되어 있습니다. 아미. 상당히 이제 이런 글자가 좀 보기 힘든 글자이고요. 이 본조, 이 지봉왈, 이수강 선생님을 지봉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봉왈, 속이 모왈, 암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공즉호, 이 놀라고 두렵고 할 때 이 부른다, 암호라고 되어 있고요. 이 차즉 고인 호위 질통 참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고인이 부를 때, 이끌 때 옛날 사람들이 일컬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들고 이렇게 이 아프고 또 이 참달할 때 이렇게 서럽고 아플 때 아무튼 서럽겠죠. 이럴 때 이 미상불호 부모지야 부모 지이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누가 그 부모를 부르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미자출 아미라는 글자는 이렇게 이장길 전에 급해 의장길 전과 또 이렇게 최치원의 진감비에서 서에서 볼 수가 있고 이것들은 모두가 당나라의 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 모, 이 어머니를 부를 때 이렇게 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이 변해가서 와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미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금 성림을 이제 풀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글씨가 좀 필사본이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좀 이해가 좀 덜 됐던 그 부분들을 이 지봉유서를 찾아가지고 그 지봉유서를 이제 풀다 보니까 거꾸로 아까 소개했던 이 고금 성림의 그 부분이 이제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봉유설의 권 16의 11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 속이, 부활, 아부. 이 세속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부라고 부르고 또 이 위모, 어머니를 부를 때 암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질통, 즉, 호, 아이야라고 한다. 그래서 아프고 병이 걸리고 아플 때 이렇게 아야라고 한다는 그 뜻이고요. 이 경공즉호, 경공즉 놀라고 또 두려울 때 암호라고 부른다. 어미를 부른다는 뜻이겠죠. 암호라고 부르고요. 즉 고인 소위 질통 참달 미상불호 부모지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가로되 이렇게 아프고 이 서럽고 하는 그 상황에 부모를 찾지 않는, 부모를 부르지 않는, 부모를 찾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아프고 서러울 때는 부모를 찾게 됐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이제 아미 자출, 이장길 전급, 최치원 진감 비에서 나오고 이 계본 이것들은 당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글씨가 이제 좀 더 필사체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알아보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지봉유설의 이제 끝까지서 내용을 찾았습니다만은 해석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대목
미상불호 부모라는 이 대목이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냐 해서 이제 찾던 중에 이 대목이 이 사기의 권 84를 보면은 구론 가생열전의 대목에 여기에서 이 대목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론의 작품에서 이게 나온다는 것을 알아서 이거를 찾아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구론의 이 가생 열전을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작품을 좀 대목을 좀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우수 유사 이작 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로 이렇게 이 근심 어린 걸 우수라 그러죠. 그리고 이 유사 그윽하게 생각을 해서 근심 있게 그윽하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 뭘 만들었냐? 구론의 유명한 작품인 이소를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이 이소라는 뜻은 리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고 근심, 이별하고 이 근심을 리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리우와 같다는 뜻이고요. 이소는 이소자 리우야는 뜻이고요. 부천자 인지시야 무릇 하늘은 사람의 시작이고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사람이 시작이 되고 부모라는 것은 이 부모자 인지보냐 부모라는 것은 사람의 근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인궁 즉 반본 고 로고 권극 미상 불호 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궁한즉 이 근본으로 돌아가 그런 거로 이 피로하고 괴롭고 이렇게 힘들고 극에 달했을 때 힘든 게 극에 달했을 때 어찌 하늘을 부르지 않겠느냐. 하늘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하늘 부르고 이 칠통참달 아프고 또 참달이니까 더 쓰라리고 또 아프겠죠. 슬프고 놀라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통참달할 때 또한 마찬가지로 어찌 부모를 부르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알게 됐을 때 참 마찬가지로 부모가 생각이 나고 저도 마찬가지로 또 이 전 세계가 어려운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을 읽었을 때 가슴이 찡하는 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29번의 이 사막여거를 보겠습니다. 이제 고금 성님을 소개하는 그 대목에서 아까 지복유설과 또 이 사기의 그 대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발발로 되어 있고요. 왜 일본 기어라는 책에서 가로되 이 모왈 발발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이 35권의 사이여거에서 보면은 이렇게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라고 되어 있고 안남전의 역에서 이제 번역을 해서 보면은 이 모왈 어머니를 이렇게 매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요. 미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남 풍토기에서 이 어머니를 부를 때 가로되 이렇게 미방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철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북쪽, 여기는 남쪽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북입니다. 그래서 이 북사의 하열전을 보게 되면은
이 북인을 일컬어서 호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이 아버지를 일컬어 아버지는 이렇게 선비라고 하고 이 어머니는 이렇게 철불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연고로 이게 이 시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비족 아시겠죠? 그래서 선비족 이런 그런 것이 여기서 나왔다고 이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불설대보 부모 은둔경을 좀 대목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작품을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이만한 그 책이 있나 아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최고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 중에 이제 대목 한 구절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은감난 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의 은감난 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불고 아난여 금제 이 청 이 오금위 여분별 해설 이 아양회자 시월 지중 극 시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태 아란다려 니라샤데 부처가 아란다려 아련보고 이라사데 이 내 자세 들으라 내 자세히 들으라 내 너희 위하여 니로리라 내 너희를 위하여 니로리라 말할 것이다 뜻이겠죠. 어미 자식 빼여 어미 자식 빼여 10달 사이에 신계 그지없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베어 10달 사이에 그 괴로움과 힘듦의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이 불설대보 부모 은둔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읽어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감격할 것입니다. 우리 고전 작품이 주는 정말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고요. 아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작품의 전체를 한번 소개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보상절 이 6권의 이 1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태 목련이 다려 니라샤데 네 가비라 귀게가 아바님끼와 아자바님끼와 아자바님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아자바님을 이제 해설을 해준 겁니다. 원래 이제 원작에서는 이제 여기 대목이 여기까지 역시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아자바님만 대예도랄 니르시니 이 대예도는 이 마야 부인의 형님이시니 양지의 마야 부인만 못하실세 마야 부인만은 못하지만 이 버금가게 부인이 다외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보상절은 이렇게 이 조그마한 글씨들이 많아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사전을 찾아 않아도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자, 아까 그 대목을 이어서 하는 대목입니다. 아자바님이었고, 아까는 여기는 이제 아자바님입니다. 아자바님, 내끼 다 안보하삽고 도 야수다라랄 달래야 은혜를 그쳐 라우라랄 놓아보내야
상제 다회에 하라. 라우라이 득도하야 돌아가 어미랄 제도하야 열반득 호말 나갑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제 또 아자바님께 또 네가 이 아란 네가 또 이렇게 이 목련이 네가 또 안부를 물어보고 전하고 또 이렇게 이 라우라의 어머니 또 세존의 부인이시죠. 그래서 야수다라를 잘 달래어서 이렇게 이제 이 은혜를 그쳐 라우라를 이제 그만 놔주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그쳐 은혜를 이제 그만 베풀어서 라우라를 놓아 보내서 상자를 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출가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라우라가 득도하여 돌아가서 어미를 제도하여 이 열반을 득하는 거를 나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이 라우라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 출가를 해서 가르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목이 이제 6권에 보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석보상절을 좀 구하셔가지고 한 번씩 우리 시청자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좋으실 것입니다. 이 어미모에 대한 글자를 찾다가 이제 일부 이 능엄경 언어의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한 구절만 하나의 그 문장만 가지고는 좀 어려워서 전체적인 그 큰 단락을 하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읽고 해설 부분에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세지 법왕자이 여기 동륜 50보살와로 즉종 좌기하샤 정내 불족 하삽고 200불원 하샤대 아이 어광석 이 항하사 겁에 유불이 출세하시니 명이 무량광 이러시니 12열의 상계일겁 하시니 기체후불이 명이 초일월광 이러시니 피불이 교환연불 삼매하샤대 비여유인이 일안한 전이 억하거든 일이난 전망하면 여시이인한 약봉하야도 불봉이며 이 혹견하야도 비견이언이와 이인이 이 상억하야 이억념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이 당시의 음가를 적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음가로 읽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원전의 그 대목이 이제 없다 보니까 해설 부분에 이제 따로 한자의 그 발음 표기가 나오니까 그때 그 해설 부분을 읽으면서 읽도록 하겠고 여기는 이제 지금의 발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이 심하면 이 여시 내지 종생하야 지생이 동어형용하야 이 불상괴리하리니 이 시방열의 억념 중생하샤대 여해이 억자하시나니 약자이 도서하면 수억인달 하위리오 자이 억념 모하되 여모 억시하면 이 모자이 역생을 불상위원하리니 약중생심이 억불연불하면 현전 당내에 필정견불하야 거불이 불온하야
이 불가방편하야 자득심계호미 여염향인의 신유향기탓하니 차즉 명활 이 향광장엄이라 하야시날 아이 본인지에 이념불심으로 임무생인하고 금어차계에 섭념불인하야 귀여정토하나니 불문원통하실세 아무선택하야 도섭육군하야 정념상계하야 득삼마지이 사위제일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지 법왕자이 같은 유의 이 52 보살로와 곧 좌로셔 의자에 앉으셔서 이 니르샤 일어나서 이 부처발에 정례하삽고 이 부처께 이 사로샤대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하니 예전에 항아사겁에 부태 생애 나시니 예전에 항아사겁에 부처가 나시니 세상에 나시니 그 이름을 무량강 이러시니 12열에 아까 저 글을 좀 소개하는 그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이가 있는데 그 한자를 그 소개하는 그 대목에서 이가 빠졌습니다. 52 보살인데 50보살로 되어 있습니다. 좀 잘 나중에 봐주시고요. 한겁을 서로 니으시니 이 12열애가 이렇게 또 한겁을 이었다는 뜻이고요. 그 맛 후에 부처 이름이 초일월광 이러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부처의 그 이름이 이 초일월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부처 나를 연불삼매랄 가라차시되 저 부처가 나를 연불삼매를 가라차시되 이 가잘비건된 비교하건대 라는 뜻이고요. 사람이 하나한 사람이 한 명은 전혀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완전하게 완전한 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사랑하거든. 또 다른 한 사람은 전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많이 생각하고 한 사람은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같은 이 두 사람은 하다가 만나도 만남이 아니며 이 두 사람은 하다가 서로 만나도 만남이 아니며 이 시옥 보아도 봄이 아니어니와 또 설상 본다고 해도 본 것이 아니고 그런 뜻이고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여 이 둘이 사랑하여 염험이 깊으면 염한 것이 깊으면 이같이 생을부터 생에 니르리 이 얼굴과 그림에로 여기서는 이제 얼굴은 아까 이제 그 형을 말하는 겁니다. 한자의 형 여기는 영이고요. 그림에는 이 그림자 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아야 서로 어기어 다라디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생각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얼굴과 형체와 또 그림자가 이렇게 같아야 서로 어기어 다라디 아니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십방열의 중생을 어여삐 여겨 시방열애가 중생을 어여삐 여겨 염하샤되 염하되 이 어미 자식 사랑 탓하시나니 이렇게 어미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 어미 자식 사랑 자식 어미 자식 사랑 탓하시나니라고 되어 있는 이 대목만 나와 있는데 이 한 줄 가지고는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를 알아볼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고요. 하다가 자식이 도망하여 가면 비록 사랑한달 어때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자식이 도망하여 가면은 비록 사랑한들 어때하리요 어떻게 하겠냐 이건 뜻이겠죠. 그래서 자식이 하다가 어미를 사랑하되 어미를 또 생각하되 어미 사랑할 시절 같이 하면 이 어미와 자식 괴한 생을 서로 어기어 머디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 어미랑 또 자식이 사랑하는 그게 서로 어기어 멀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하다가 중생의 마삼이 부처를 사랑하여 이 중생의 마음이 부처를 사랑하여 생각하고 이 부처를 염하면 부처님을 염하면 현전과 당내에 일정이 부처를 보아 이 현세와 전생의 당내에 일정이 부처를 보아 이 부처 벙으로움이 뭐디 아니하야 여기가 이제 이 벙으로움이가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 갈것자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벙으로움이 뭐디 아니하야 뜻이고요. 방편을 붓디 아니하야 방편을 따로 쓰지 아니하여도 이 제마삼 마음을 여름을 득홈이 마음을 열어서 이 득홈을 이 향을 묻힌 사람의 향을 이렇게 이제 몸에 바른 그 사람의 몸에 향기가 이시좀 같하니 아무래도 향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향수를 뿌렸다 치면은 그 몸에 향기가 남아 있겠죠. 향기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름을 니로되 향광장엄이라 하야시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광장엄이라고 하야시고요. 내 본래 인디에 이 연불 하난 마사마로 이 무생인에 들어 이제 이 개에 연불하는 사람을 잡아 정토의 가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모두 끌고 와서 이렇게 정토에 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부처 원통할 무르실세 내 가려움 없어
내가 가려움이 없어. 막히는 것이 없이, 가리는 것이 없이, 육간을 모두 잡아, 육간을 모두 잡아, 조한염이 니어, 서로 니어서, 삼마디랄, 한마디를 득고미, 이 제일 1호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전체적인 뭐 의미를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읽어보고 또 의미를 또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또 내용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좀 어렵긴 해도 또 능엄경 언해를 또 구하셔가지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 번씩 또 읽어보시면은 한 번은 모를지라도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이 고전의 이런 능엄경 은혜를 또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 자신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작품들을 좀 소개하고 또 이렇게 또 실담자를 또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범어 천자문의 75번에 이렇게 버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귿으로 되어 있는 버두도 있고 또 이렇게 시옷으로 되어 있는 버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동국정운의 음가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미음자 밑에도 이형이 있는 이 특별한 표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트라라고 되어 있죠. T가 두 개이고, 이렇게 여기서 끊어주시고, 트라에서 끊어주면은 두 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말을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를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음의 이입니다. 왼쪽에서 쭉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T가 두 개죠. 타가 두 개니까. 자, 이렇게 두 번 내려주시고, 라가 붙습니다. 라가 붙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트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트라. 이 친구는 믿는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그 뜻, 믿는다는 것이 친구가 되니까 이렇게 믿드라와 우리의 그런 의미와 이렇게 또 일맥상통한 걸 또 엿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 범어 천자문의 이 19번에 이 구름운이 있습니다. 구름운, 이 구라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꼭지 있는 이형으로 운으로 이 동국정운회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에서 끊어주시고 그아에서 끝나면 됩니다. 두 자입니다. 그래서 매가 이제 구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말을 써 주시고요. 자 단음의 예를 왼쪽 위에다가 살짝 써 주시고 자 이렇게 그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그아가 이제 이 구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범어천자문의 91번에 보면은 이렇게 이 교할미, 아름다울 미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미의 이 상성의 이 5권의 11페이지에 동국정원이 같은 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무르에서 끊어주시고 스타에서 끊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말을 써주시고 별마다의 르를 아래쪽에다가 써주시고요. S자 밑에 점이 있는 글자입니다. S자 밑에 점이 있는 글자.
달팽이 모양으로 써주시고요. 자, 타자 밑에 이 점이 있는 타죠. 여기에서 절묘하게 결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무르스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는 절묘한 글자들이 이 실담자를 또 써보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본무춘자문의 907번에 보면은 이렇게 달현, 또 이렇게 달현으로 되어 있는 이 람빗답니다. 그래서 라에서 끊어주시고 무비에서 끊어주시고 타에서 끊어주면 됩니다. 글자가 이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자, 라를 써주시고요. 마를 써주신 다음에 이 VA에 이 바를 써주시고 왼쪽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이 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타를 써주면은 람비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글자에 이제 이렇게 람으로 써주게 되면은 글씨가 변해버립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기다 써주면 글씨가 편하겠죠. 그러면 람이 돼버립니다. 람. 이 비. 자, 이렇게 이제 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법은 다르지만 이 발음이 이제 같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담자와 알파벳을 잘 비교해 보다 보면은 이 글자를 보는 안목들이 훨씬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 잘 비교해서 봐주시고요. 이 따로 이 글자를 찾지를 못해서 동국적으로 찾지를 못해서 이렇게 이 글자로 이렇게 이 평성과 거성으로 여기서 찾아서 소개를 했고요. 또 고전의 작품에서 보면은 이 두 개의 현자는 또 같은 의미로 많이 또 써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범당 소식 24번 여기죠. 노팔고, 노풀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국정원의 표기법에는 이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미음자 밑에 이음자가 있는 이 표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이 우에서 끊어주시고 트마에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를 써주시고요. 자 타를 써주면서 여기에서 바로 빼면서 이렇게 마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뚜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글씨를 써 보면은 어떻게 글자가 변하고 또 어떻게 다른 체험과 결합이 되는 그 원리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만 봐가지고는 좀 그런 원리를 좀 어렵지만 이렇게 실담자 알파벳을 같이 비교해 보면은 공부가 한결 쉽습니다. 그리고 동국정호 범당 소식의 44번에 보면은 기동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듀와 또 듀 이렇게 문자가 되어 있는 것을 동국정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스타에서 끊어주시고 무바에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스 따를 써주시고요. 이 말을 써주시고
이 VA에 바를 써주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M자 밑에 점을 붙여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글자가. 훨씬 글자가 쉽습니다. 이렇게 스탐이 되겠죠.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이제 글자가 이 바가 되버리니까 이렇게 글자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표기법이 이제 이 M자에 점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표기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써둔 것이고요. 이 범어정명의 812번에 보면은 이렇게 도웰화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니르메따라고 되어 있고요. 이 화의 거성으로 동국정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에서 끊어주시고 름에서 끊어주시고 이렇게 타에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글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바나가리에서는 아까 가르쳐준 것처럼 이게 2가 표기가 되고요. 여기 있는 이 표기가 여기에 있는 이 A가 됩니다. A가 되고 여기 있는 이 라가 처음에 표기가 될 때에는 이렇게 여기 있는 이 표기가 이 라가 먼저 표기가 되는 이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보다 보면은 대바나가리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를 써주시고요. 자 이를 이렇게 단음의 이를 써주시고 또 다른 표기법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해줘서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써보시고요. 자, 라가 먼저 시작이 되니까 먼저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 말을 써주시고 단음의 예를 살짝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타를 써주시면은 니름에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발음을 좀 빠르게 하면 이제 닐메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글자의 알파벳의 그 발음이 이제 하다 보면은 편한 발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표기된 글자와 또 실제 읽는 그 발음이 달라지다 보니까 또 알파벳으로 표기된 많은 글자들이 또 실용적으로 변해서 알파벳이 또 음가가 변한다는 걸 또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알파벳을 쓰는 나라들의 또 그런 음가를 또 나중에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그런 규칙들을 또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국어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어머니의 그 음가에서 영어로 잘 아시는 뭐더 또 여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스페인 에스파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마드레라고 부르고 아까 우리 이 실담자에서 보셨던 마트르가 생각나죠? 마트르에서 이렇게 마드레. 이 오히려 스페인어랑 상당히 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엄마라고 부를 때 여기서는 이제 마마라고 이 스페인에서는 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런 나라들의 음가를 보면은 이렇게 엄마 그런 마라는 그 음가가 상당히 이제 많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요. 여기 카탈루냐의 카탈란을 보면은 이렇게 마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 프랑스에 이렇게 이 글자가 있습니다. 또 이 마라 마라랑 거의 비슷하게 발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독일어는 이렇게 무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라틴어에는 마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마라는 금가는 이제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이 맛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랍어에서는 이렇게 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구글의 이 검색 기법을 이용해서 다국어를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 이렇게 힌디어 마타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거기 이제 구글의 검색에서는 이렇게 이제 A가 두 개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타라고 되어 있고요. 이 카나다의 그 문자로 보면은 이렇게 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텔루구에 보면은 이게 파운텐이라고 되어 있고, 이 타미러에 보면은 이렇게 암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마. 상당히 발음이 비슷하죠, 우리랑. 이 싱할라에 보면 이렇게 암마 되어 있고요. 이 미얀마의 여기죠. 어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언어의 발음을 들어보면 이 발음들이 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팔어의 아마, 이 벵갈어의 마트, 우리 저 식담에 본 거가 가장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트르, 이 크메르의 이 무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르두어로 우리 저 파키스탄에서 쓰는 우르두어로 이렇게 마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말라얄라어에 이렇게 죠 엄마나 이렇게 발음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어로 이렇게 이 H라고 되어 있고 현대 몽골어 이렇게 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전통 문자는 좀 다르다는 걸 엿볼 수가 좀 있고요. 이 구자라트 문자를 보면 이렇게 마타, 이 타이어로 이렇게 이 매, 또 라오어도 이렇게 이 I 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펀자버로 이렇게 맘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티어의 I, 또 오리아어로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41번 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어미모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또 소중한 시간을 또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가 언제 나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벌써 이제 이 번호가 40번대에 들어오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긴 해도 실담하기 미미한 거는 이제 또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실담을 공부해 주시고 또 저 자신도 또 노력을 더해서 실담하기 좀 더 세상에 알려지기를 더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